본 영상은 유현중학교에서 개발 배포하는 영상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본 영상을 학교 수업 외의 다른 용도로 무단 전제, 무단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영상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자, 유현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음악사 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크까지 배웠잖아요. 오늘은 바로크 다음 시대의 고전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9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고전 시대부터 시작할까요? 자, 고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1750년도. 바로크가 끝나는 1750년도부터 약 1820년도까지의 시대가 고전 시대고요. 이때는 조화와 균형을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해서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게 이제 형식이잖아요. 형식 같은 거를 갖추려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이 완성된 시기고요. 또한 화성음악이 발달을 했는데요. 화성음악이란 게 뭐냐면요. 화음이 연결된 게 화성입니다. 그럼 또 화음은 뭘까요? 3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릴 때 걔를 화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울리려면 규칙이 있어야겠죠. 조화도 이루어야 될 거고 균형이 당연히 중시되겠죠. 그래서 화성음악이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는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 고전 시대에 오면서는 이제 일반 서민들 중심의 사회로 점차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위한 음악 활동, 연주 회장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새로운 장르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건반악기라던가 협주곡, 교향곡 이런 장르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고전주의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대표할 수 있는 음악가 일명 하모베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이든부터 차례대로 음악가의 생애 대표 악곡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요, 1732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려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했기 때문이죠. 근데 교향곡뿐만 아니라 현악 사중주라던가 피아노 소나타 등 여러 음악 형식들을 이제 완성한 고전시대의 문을 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고요. 하이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했어요. 어떤 귀족의 성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즐겁게 만들면서 연주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음악이 밝고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작으로는요, 교향곡의 아버지답게 교향곡이 많은데요. 천지창조라던가 놀람, 고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교향곡 하는데 교향곡이 뭔가요? 네, 교향곡은 심포니라고 하고요.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짜임새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다악장, 보통 이제 4악장, 4악장의 형식의 악곡을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놀람교향곡 2악장을 들을 텐데요. 이 놀람교향곡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귀족들이 이 고전시대가 오기 전에는 귀족들이 이제 음악회를 들으러 가서 음악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귀족들은요, 음악을 알고 듣는 귀족들도 있었겠지만 약간 과시용, 나 이런 음악도 들을 줄 알고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야 라는 과시용으로 이제 음악을 들으러 가는 귀족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잘 모르는데 앞에서 뭔가 연주도 하고 있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주회장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있었겠죠. 그거를 보고 하이든이 안 되겠다. 약간 장난기도 있었거든요. 하이든이. 해서 이 놀람교향곡 같은 경우는요. 작게 조용하게 시작되다가 갑자기 확 하고 세게 연주를 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놀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졸다가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이 재미를 느껴보면서 곡을 감상해보면 재밌겠죠. 더 잘 들리겠죠. 자, 음악은 물론 선생님이 여기에 출처 표시를 하긴 했지만 저작권법상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앞부분만 살짝 짧게 들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들으려면요. 선생님이 한글 파일 같이 올려준 한글 파일에서 그 링크를 따라가서 감상을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들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때 연주회장에 있었던 귀족들은, 졸고 있던 귀족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렇게 하이든 끝내고 다음 베토벤으로, 아니 모차르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모차르트는 1756년도에 태어나서 1791년도에 죽었어요. 굉장히 짧은 생을 살았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음악의 천재죠. 음악을 아무리 몰라도 모차르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렸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무려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2살에는 규모가 거대한 오페라도 쓰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음악의 천재죠. 게다가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실내악, 종교음악, 레퀴엠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모든 종류의 음악을 다 작곡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16편씩 작곡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완성도도 높아서요. 비율과 균형이 완벽한 음악을 썼다라는 이제 칭송을 받고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마술피리, 자, 그다음에 피가로의 결혼, 그다음에 교향곡 주피터, 피아노 협주곡 세레나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들을 음악은 세레나데 13번 중에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지크입니다. 이거는 독일어고요. 작은 밤의 음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합주 형태로 연주가 됩니다. 물론 지금 듣는 거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도 링크, 선생님이 올려준 한글 파일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긴 곡을 감상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모차르트 다음 베토벤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베토벤은 별명이요. 음악의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딛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굉장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어려움, 게다가 가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음악의 악성이라고 불립니다. 자,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에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그 수많은 그 외의 음악가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짜임새 있는 형식이 이제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의 특징이잖아요. 그 형식을 갖춘 고전주의 음악을 이제 비로소 완성했다라는 평을 듣는 작곡가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전 시대 다음에 낭만 시대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시대가 낭만 시대인데 낭만 시대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의 표출을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 시대를 열었다고 또 평을 받는 음악가가 베토벤이에요.
그래서 그 베토벤 후기 음악들을 들어보면 초기에는 좀 형식미를 갖춘 고전주의 시대의 특징을 갖춘 음악이다 하면 후기에는 인간의 감정을, 슬픈 감정을, 아름다운 감정을, 사랑하고 뭐 마음이 어렵다 이러한 감정들을 표출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작으로는요 교향곡 비창이라던가 운명전원 합창 이런 것들이 있고 또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피아노로만 연주하는 엘리제를 위하여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되는 엘리제를 위하여 들으니까 좀 색다르죠? 좋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보너스 곡으로요 그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모차르트의 원래 터키 행진곡을요 볼로도스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편곡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차르트와 볼로도스 버전의 터키 행진곡인데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연주하는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중간에 끊어서 깜짝 놀랐죠.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자, 각자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서양음악사 중에서 고전시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땠나요? 좀 알고 들으니까 음악이 좀 색다르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낭만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